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정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내가 맞나 틀리나 그 다음 답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본문을 앞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는 문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푸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OMR 카드에 체크도 하시고 하면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한 문제당 절대 2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시간 분배도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기출문제 같이 먼저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은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1번 1의 박칠량이 감소됩니다. 틀렸죠? 그리고 말초신경에서 동맥과 말초혈관에서 이제 정맥 산소차가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는 동정맥 산소가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근육의 산화 능력이 감소되죠. 근육 안에 미토콘드리아나 이제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똑같은 신체 활동량을 가져가도 산화 능력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신체 활동이 쇠퇴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감소되고, 심장 근육의 수축 시간이 증가되죠. 젊을수록 심장이 쫙쫙 뛰어주고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펌프질이 늦어지죠. 그러면 이제 감소되는 게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2번 보기가 설명하는 노화 이론은 항체 이물질에 대한 식별 능력이 저하되어 이 물질이 계속 체내에 있으면서 부작용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한다. 자,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이나 이제 발가락이 붓는 건데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 밖에서 들어온 병균이나 나쁜 세포들을 대식작용을 하고 백혈구가 좀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백혈구가 눈이 멀어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한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면역 반응 이론에 의해서 노화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정답은 4번.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보기가 설명하는 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노화는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을 초래한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더 좋아지면 노화가 아니다. 무조건 노화는 무조건 나빠진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냥 나빠진다. 점점 몸이 쇠퇴된다. 정답은 4번이죠. 헷갈릴 수 있는 게 내인성 같은 경우는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부 안에서만 노화가 된다는 게 내인성입니다. 뭐 바깥쪽에 환경,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몸이 노화가 된다. 밖에서 들어온 요인이죠. 그건 외인이라고 볼 수 있고, 내인은 내 몸 안에서만 노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행동 변화 이론은 무엇이냐? 노화가 될수록 심리적 변화가 많이 생기죠.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자,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개인의 내적 요인, 행동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자아 효능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행동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도자의 격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이 이론은 이제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주변인들을 만나면 더 건강하게 이제 내 사회에서 입지나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론이고, 부정적인 이제 환경이면은 더 같이 나빠진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5번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노인의 폐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식 증상은 운동으로 악화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특히 추운 환경이나 또 그 천식 환경이 있는데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기도 저항은 호흡근 약화를 초래한다. 맞죠? 근육이 약해져 버립니다.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가래, 만성적인 기침이다. 맞고요.
자, 천식 환자의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은 추운 환경, 대기 오염,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다. 예. 그래서 너무 추운 데서 운동시키면 안 돼요. 좀 적절한 체온에서 운동시킬 수 있고, 이런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은 1번. 자, 이 체력 검사에 관한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체력 검사, 시니어 피트니스 테스트와 이제 우리나라 국민 체력백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SFT를 먼저 만들었고, 국민 체력백이 SFT를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별이 100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문제 들어가 볼게요. 한국형 노인체력검사 국민체력백의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협응력을 측정하는 방법 팔자보행. 팔자보행 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몸의 밸런스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죠. 밸런스와 협응력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폐지구력 6분 걷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500m 그 다음에 뭐 3km 이런 장거리 구보를 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6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나눌 수 있죠. 맞는 체력 방법이고, 상체 근기능 검사에 덤벨 들기를 한다. 덤벨 들기 자체는 상체 근기능 검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SFT 검사예요. 시니어 피트니스 테스트. 한국은 상체 근기능은 악력입니다. 악력. 악력 평가. 그래서 금상 가장 이제 상지 근력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50kg가 넘어요. 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도 악력기 평가할 때 60kg가 넘어야지 남자는 만점이거든요. 굉장히 근력이 셉니다. 그래서 자, 악력 같은 경우는 상체의 근력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덤벨 들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체력백에서는 악력이다. 이 문제가 그 SFT의 측정 항목이냐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국민체력백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연성은 이제 좌정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좌정굴이라고 하죠.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틀린 답은 3번. 자, 스피르두소의 이제 신체 기능의 분류 문제죠. 이 문제도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별 한 10개 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노인의 생활 기능 분류에서 도구적 생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내가 스피르두소의 이 이론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도구를 쓴다는 일상적 활동이야. 그럼 도구를 쓰는 활동이 뭘까라고 보면, 목욕할 때 샤워 타월 쓰니까 도구를 쓴다라고 볼 수 있나요? 목욕은 내 몸을 케어하는 거니까 도구를 쓴다라고 보진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옷 입기, 내 몸 스스로 가누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 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도 배변, 밥 먹고 일상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도구 활동이라고 보진 않아요. 자, 근데 요리할 때는 어때요? 불도 써야 되고 요리 장비들 써야겠죠. 그래서 다른 장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는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스피르두소에 좀 글씨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기본적 활동 단계가 있고 BADL이라고 하죠. Basic Activity of Daily Living. 그리고 방금 위에서 했던 거는 이제 도구적 활동이죠. 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나머지 3개는 다 일상적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도구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아래쪽에 이 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미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 제시한 운동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불편감이 느낄 정도로 30에서 60초 동안 정적 스트레칭을 권장한다. 아주 좋은 얘기고요.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로 5일 이상 또는 고강도로 3일 이상 대근육 운동을 실시한다. 아주 좋습니다.
파워 운동, 순발력을 키워주는 운동 같은 경우 원RM의 60% 맞고요. 고강도 근력 운동을 10에서 14회 정도 반복한다. 우리가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할 때 보통은 10번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10번 이상 넘어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관절이 다칠 수 있습니다. ACSM 가이드라인에서는 6에서 10회 정도로 봐요. 일반 바벨과 덤벨을 들어도 그 10에서 12회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헬스 트레이너들 일반인들한테. 근데 노인들한테는 고강도 훈련을 하는데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간다.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6에서 10회 정도.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저항 운동은 8에서 10종의 대근육 운동, 초보자는 원RM의 40에서 50% 강도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원RM은 1회 최대 반복 중량이죠. 내가 한 번만 들 수 있는 무게, 내가 최대 근력에서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에서 절반 정도 중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9번. 노인의 신체 기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6분 걷기 검사는 아까 6분 걷기 검사 나왔었죠. 지구력, 심폐지구력 특히 검사라고 볼 수 있죠.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심폐지구력을 평가하고 장거리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아주 좋은 얘기고요. 기능적 팔 뻗기 검사는 균형을 잃지 않고 팔이 닿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측정하여 동적 평형성을 평가하고 노인의 낙상 위험도 범주 분류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기능적 팔 뻗기. 자, 3번. 노인 체력 검사 그 SPI의 어깨 유연성 평가는 등 뒤의 손잡기 검사는 머리 위로 옷을 벗거나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매는데 동작과 관련된 학문이다. 맞고요. 자, 단기 신체 기능 검사는 보행 속도, 균형 능력, 및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시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기능을 의미하죠. 더 높은.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건데 낮은 기능.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저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정답은 틀린 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어깨 유연성 평가는 등 뒤의 손잡기 평가는 50견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는 문제다. 뭐 퀄리티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기출 문제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같이 암기해 볼게요. 보기의 표에서 특성을 가진 노인의 운동 처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운동관리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양성 항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68세다. 우리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가 넘어가면 양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하나 벌써 나왔어요. 자, 성별은 남자니까 45세 이상이면 벌써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죠. 나이가 45세 넘어가신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ACSM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다. 자, 흡연을 한다. 벌써 심혈관계 질환 양성 요인으로 하나 체크가 또 더 됐어요. 벌써 2개가 생겼죠. 자, 키가 170이고 체중은 65kg. BMI 지수가 22.5kg per 제곱미터. BMI는 뭐예요?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죠. 얘가 30이 넘어가면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2.5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170에 65kg면 날씬하신 편이에요. 과체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는 30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혈압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29, 이완기 혈압이 88. 자, 이건 외우세요. 수축기는 140, 이완기는
90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과거에는 130만 넘어가도 고혈압으로 쳤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제 혈압 에버리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123, HDL 콜레스테롤은 41. 자, 이 부분도 130에 HDL 같은 경우는 50이 죄송합니다. 40이에요. 40.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요거 40. 얘는 이상이 되면은 나쁜 거 양성 요인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뭐였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얘는 높을수록 나쁜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HDL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야. 자, 헷갈릴 수 있는데 LDL은 나쁜 거니까 낮을수록 좋아. 그래서 얘는 13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면은 130mg이 넘어가면 나쁜 거예요. 양성 요인이야. 근데 안 넘어갔죠. 그럼 양성 요인이 아니고 HDL 같은 경우는 40이 보다 낮으면 이제 양성 요인이야. 좀 낮은 편이긴 한데 40보다는 더 높죠. 그래서 얘는 40 이하일 때는 양성 요인인데 정상 범주 안에 들었다.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LDL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 자, 둘 다 양성 요인이 없습니다. 자, 공복시 혈당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암기하세요. 그냥 126입니다. 126. 126mg per 데시리터. 자,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경험 없어. 이것 또한 이제 양성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자, 지난 3개월 동안 주 2회 동안 2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운동을 했다. 30분 이상 하셔야 돼. 이 또한 양성이고, 자, 걷기 운동할 때 가끔 종아리 통증이 있다. 이 또한 양성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이제 양성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조금 암기하기 어려운 수치 쪽 부분에서는 양성 요인이 없다는 게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여기 이 노인체육 안에서는 높을 수 있지만 건운사는 이런 숫자까지 이제 좀 틀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볼게요. 심혈관계 위험 요인의 양성 요인 1개다. 아까 한 4-5개 됐죠. 벌써 틀렸어요. 선별 알고리즘에 따라 중강도 운동 시 의료적 허가가 권장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의료적 허가가 필요한 환자들은 누가 있죠? 심장 급격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엄청나게 높거나 150 이상 되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뭐 또 발 쪽에 궤양이 있거나 족부 궤양, 당뇨가 심해가지고 발끝이 썩어가는 질환이죠.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은 의료적 허가가 돼야지 운동이 되는 건데 의료적 허가가 필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자, 운동 자각도의 리커트의 운동 자각도의 5에서 6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중강도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RM의 40에서 50% 강도로 대근육을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과체중이므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처방을 해야 된다. 아까도 보셨지만 BMI 지수가 30이 안 넘었어요. 30이 안 넘었기 때문에 과체중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 체중이고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질 게 많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 문제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 차트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방금 나왔던 내용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반복 한 3번 정도 하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 무조건 암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100개. 그리고 건운사 더 상급 자격증을 따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비 1번. 베르브리형과 예터의 장애 과정 모델에서 장애 이르는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장애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치게 되면은
손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제한이 오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고 장애가 오는데, 후천성 손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손상되는 과정인데, 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선천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 손상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제한이 오고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스포츠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후천적 손상, 만성 손상의 순서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합격률이 오답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 다음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이제 심리사회적 단계가 옳게 나타난 것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심리적인 갈등들이 어떤 대립적인 요인들이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자, 일단은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자아 주체성 대 절망이죠. 이 자아 주체성과 절망이 내가 잘 살았으면은 자아 실현하고 그 만족스럽게 살았으면은 죽을 때 되게 좋죠, 기분이. 아, 난 잘 살았어. 근데 내가 불만족스럽게 살았고 힘들었으면은 죽을 때 이제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서에 있는 문제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2번에서 4번 살아남았죠. 자, 그 다음에 청년기와 이제 중년기가 있겠죠. 앞쪽에는. 자, 청년기에는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처음 대학 들어가서 미팅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죠. 그러면은 친분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아이 성향이야, 내향적이야. 그럼 친구가 많이 없으면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청년기 때는 친분감 대 고독감이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중년기 때는 아이도 낳고 가장 또 소득도 많아지는 시기고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죠. 생산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고, 그때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은 소득이 많이 없으면 정체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는 이론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아체육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단계로 볼 수 있고, 노인체육에서는 이제 인생 후반기, 청년기부터 후반기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론을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맞출 수는 있어요. 다음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자, 죽상 동맥 경화 병변이 특징인 질환이다. 자, 위험 요인이 연령, 흡연,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이다. 주요 증상은 체중 부하 움직임 시 하지 간헐적 파행이다. 자, 다 약간 심장 질환이냐 뇌졸중이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키워드가 나왔죠. 체중 부하 움직임 시 하지 쪽에서 이제 간헐적 파행이 온다. 말초 동맥 질환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손끝과 발끝에 있는 이제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하지의 간헐적, 상지 끝과 하지에서 간헐적 파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14번 풀어볼게요. 자, 노화에 따른 호흡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1번 잔기량의 감소. 잔기량이 증가가 됩니다. 잔기량이 뭐야? 호흡을 마시고 백이 들어왔는데 후 내뱉어야 되는데, 백이 들어왔으면 한 최소 90은 나가야 되는데 내뱉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80이 남아버려요. 너무 많이 남아버려. 그 잔기량이 높은 거죠. 폐기능이 떨어질 때는 잔기량이 증가됩니다. 노화가 되면은 잔기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흉곽의 경직성이 증가되죠. 근육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호흡근, 립케이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경직성이 증가된다. 자, 생리학적 사강이 감소된다. 생리학적으로 사강이
증가가 되죠. 호흡적으로. 자, 4번. 호흡기 중추신경 활동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됩니다. 그렇죠. 민감성이 높을수록 몸이 예민할수록 이제 반응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나이가 들수록 민감성이 감소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자, 15번 풀어볼게요. 자, 당뇨가 나왔네요. 자, 15. 보기에서 노인성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세요. 자,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 반대 기량작용인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오고, 자,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의 저항성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면 운동을 안 한 것이죠. 당뇨 환자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민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감소되겠죠. 저항성이. 자, 체지방이 감소되는 거 맞고요. 죽상동맥경화 합병증 위험이 감소가 되고요.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됩니다. 증가. 좀 더 민감해져야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쫙 들어와야겠죠. 그래야 몸에 흡수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골격근의 포도당 수용 능력이 감소가 되죠. 증가가 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증가.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제2형 당뇨로의 진행이 예방된다. 그렇죠. 당뇨에 대한 이제 나빠지는 퇴행이 더 이제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면은.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읍.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노인의 신체 활동에 대한 심리적 단기 효과는 무엇이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심리로 볼 수 있어요. 심리. 자, 기술 획득. 심리에 대한 효과가 아니죠. 인지 향상. 인지. 말 그대로 인지죠. 이것도 심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운동 제어와 수행. 생리학적인 문제죠. 자,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7번.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동성 지능의 감소. 임기응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요즘 특히 그 고령인 분들이 엑셀이랑 브레이크, 자동차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려가지고 사고 내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유동성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환경에 대해서 맞춰주는 지능이 떨어집니다. 맞죠? 결정성 지능 감소.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빅데이터가 없을 때는 오래 살았던 노인들을 공경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지혜가 높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노인들을 공경하면서 그 부족들이 생존하는 데 지식들을 많이 이제 얻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 살아가지고 경험이 많다가 결정성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됩니다. 증가.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 기억력의 감소.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지 처리 속도가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정보가 많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 결정성 지능이 굉장히 그 부족, 사회의 이제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18번. 자,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권장 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밀도 증가를 위해서 수영을 시킨다. 골밀도 같은 경우는 로드, 무게 부하가 많이 실리는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뼈나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수영 같은 경우는 부력에 의해서 몸이 뜨죠. 물의 부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뼈에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수영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은 좋지는 않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썩 필요하진 않다. 자, 관절염, 관절 부담을 적게 주는 자전거 운동, 그렇죠?
뛰어다니는 운동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더 관절에 도움이 되겠죠. 자, 척추 질환. 단축된 결합 조직을 이완시켜주는 유연성 운동이 중요하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도 디스크 내압에 의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질환이지만 근육과 조직들이 부드러워지면 훨씬 더 압박하는 그 압박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된 결합 조직을 이완시키는 유연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감소증.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의 근력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육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19번. 노인의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계단 오르내리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24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치매 노인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를 넘어질 수 있으니까 권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권장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저항 운동 같은 경우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드는 것보다는 밴드를 쓰니까 안전하겠죠. 권장이 되고 물건을 들고 안전하게 보행하기. 이것도 맞는 문제고요. 대근육을 사용하는 자전거 타기. 맞는 얘기입니다. 출제자 의도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 계단 오르내리기를 뭐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한다든지 보조자가 있다면은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그 유산소 운동의 중강도 이상으로 되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답이 정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맞는 문제를 내버렸는데 출제자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죠. 매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이제 나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온 문제가 많았는데 출제자가 많이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노인 운동 시 위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 신체 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체 기능에 따라 참여자들을 선별한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이든 못 걷는 분들이 계시고 또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있고 치매가 없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자기 신체 기능에 따라서 지도자가 그 운동 그룹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심정지 노인의 심폐소생술 중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사용한다. AED. 특히 실기 가면은 이 AED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시각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명과 거울로 된 벽 방향 표시를 한다. 그렇죠.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보조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청각적 문제가 있는 경우 잘 들리지 않는 귀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큰 소리로 샤우팅하면은 그 귀가 더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 질환의 징후인 가슴 통증, 호흡곤란, 불규칙한 심박수가 나타나면은 바로 운동 중단을 한다. 그렇죠. 운동하시다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겠죠. 자,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2번입니다. 자, 24년도 기출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